마지막 실습에서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실습 1번, 2번에서 계속 막대 그래프만 그려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트플립이 다양한 그래프 모양을 지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 좀 다른 모양의 그래프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온의 변화를 사실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높고 낮아지는 경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막대 그래프보다 꺾은 선 그래프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캐터 플롯 혹은 꺾은 선 그래프 등의 다양한 차트 형식을 제공하는 매트플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작성하셔야 될 코드는 정말 적은데 그거 외에도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코드 형식을 한번 여러 가지 그래프 형식들을 한번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plt.bar 함수 대신 plt.plot 함수를 사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옆에를 약간 끌게요. 네, 일단 우리가 제목 같은 걸 넣어줄 거기 때문에 폰트 fm.font properties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폰트 properties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역시 x와 temperatures의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x에는 지금 아직 값이 없죠. 그럼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0부터 30까지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죠. range 31입니다. 네, 그리고 temperatures 값을 넣어줍니다. 즉 꺾은 선 그래프의 높이를 결정할 값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거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 여기 나와 있죠. plt.plot 그리고 x temperatures입니다. 그래서 x는 점의 위치, 가로 위치, 그리고 temperatures는 점의 세로 위치, 즉 높이를 결정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 설정해 줄 겁니다. 우리 제목 대신 2018년 7월 서울 최고 기온이라는 값을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폰트 프로퍼티스에 역시 폰트라는 값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모양의 코드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0부터 30까지 가로축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는 그날의 최고 기온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0부터 30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틱이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틱을 넣어줄 겁니다. 틱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실습 2에서 했는데 틱스를 일단 빈 리스트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for문을 돌면서 채워줄 거예요. for date in x 그리고 틱스에 추가를 해줄 겁니다. 7월 며칠 즉 f 스트링 이용해서 7월 date 플러스 11 0부터 30이기 때문에 1부터 31로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틱스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틱을 선언해 줄 겁니다. plt. 어떤 함수였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실습 3번은 지금까지 1, 2번에서 배운 걸 총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기억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이 타이핑 하셨기를 바라며 xticks가 들어가죠. xticks에 두 가지 인자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첫 번째 틱의 위치, 두 번째 틱의 텍스트. 첫 번째 틱의 위치 결정해주는 리스트 뭔가요? x죠. 그리고 텍스트를 결정해주는 데이터 틱스입니다. 틱스도 리스트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배웠죠? 왜 끝나면 안 되나요? 일단 틱스가 한글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폰트 프로퍼티스에 폰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폰트 프로퍼티스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틱 넣었을 때 발견했던 문제점 뭐였나요? 틱의 텍스트가 서로 겹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로테이션에 vertical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틱의 텍스트가 세로 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 있어요. 세로 쓰기는 아니지만 왼쪽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틱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앨리스 화면에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각 일자별로 텍스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보기 쉽게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코드에서 꼭 보기 쉽게 보시길 바랍니다. 7월 서울 최고 기온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가 나와 있고 각 점이 내가 며칠에 해당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9일 가장 낮았던 날은 중간에 갑자기 떨어졌던 날은 7월 9일이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높은 31일이 굉장히 높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 말고도 또 다른 그래프 종류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스캐터 플롯입니다. 스캐터 플롯은 조금 형식이 다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에 선이 없이 각 위치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매일매일의 온도 변화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스캐터 플롯은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온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꺾은 선 그래프가 더 적절하지만 예를 들면 X축이 날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데이터였다고 했을 때 그 온도와 그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런 그래프를 보였다면 어떤 값이 높아질수록 온도도 높아지는구나. 예를 들면 공기 중에 오존 비율, 공기 중 오존 농도 혹은 온실가스의 농도와 기온을 비교했을 때 이런 양의 경향성을 보이네 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오존 농도와 기온의 관계를 그린다면 꺾은 선 그래프는 사실 굉장히 적합하지 않아요. 꺾은 선 그래프는 변화의 경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고 이건 데이터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오존 농도 같은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렇게 스캐터를 이용해서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플러립의 굉장히 다양한 종류, 지금까지 3가지 대표적인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막대 그래프 그려봤고요.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스캐터 플롯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에 한글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매플러립을 사용할 때 한글 텍스트를 넣어서 이미지를 그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그래프를 그리셔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직접 한 다음에 한글을 넣기 위해서 그림판에 붙여넣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잘 넣어보셨고 틱 잘 설정해서 알아보기 쉬운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보셨습니다. 네, 실습 3 이렇게 마무리할게요.